자, 요번에 이제 네. 그 또 탈북 네. 사건 좀 더 이어서 좀 얘기를 네. 해보죠. 예. 그 엘리트층의 동요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옛날에 그 고용환 네. 그 외교관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예. 뭐 태영호, 네. 뭐 리일규 이렇게 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예, 예. 그나마 이제 뭐 김정일 시대 때는 네. 엘리트 비율이 0.23%에 불과했어요. 우리나라 네. 이제 전체 탈북민은 대략 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김정일 시대 때 보면은 당시에는 2만 3천 명. 그중에 엘리트 비율이 네. 네. 0.23%였는데 네. 김정은 시대 때는 탈북민이 약 한 11,000명이 가까워요. 네. 1.22%로 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급증을 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이것은 지금 네. 이집트의 오라스콤사의 기여도도 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북쪽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망 자체가 허가가 안 되고 있죠. 그 자신들 그 내부적인 랜망만 설치를 해서 쓰곤 했었는데요. 이제 이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칩을 꽂아서 중국산 전화기를 갖고 국경선 부근에서는 그동안 계속 활용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 뭐 돈을 보낸다든지 북한 내부 사정을 파악한다든지 이럴 때 주요 썼던 게 중국산 핸드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집트에 있는 오라스콤, 원래 그 기술이나 자본은 프랑스 쪽입니다만은 그 이집트의 오라스콤사가 북쪽에 가서 기지 설치를 해줬고 또 인트라망도 깔아주고 뭐 이거 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과 가까운 쪽에서는 중국엔 그래도 많은 부분이 VPN을 쓰긴 해도 네. 상당 부분 또 인터넷이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북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한국산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CD나 아니면 USB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사조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만약에 대한민국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어떤 연속곡 혹은 뭐 예로 같은 뭐 가요 탑10에 들어가는 그런 가요곡을 부를 수가 없고 흉내내지 못하면 마치 시대에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따돌림도 당하고 네. 그런 멸시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그 시구하는 그 외부의 것을 동경하고 듣고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아무리 공산 독재 시스템에 하더라도 그것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지식인 계층들이요. 지금 이제 유학을 나와서 보면은 이 굉장히 내가 헛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다르거든요. 네, 다르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쿠바에 있었던 그 리일규 씨인가도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 말하는데 보니까 월급을 0.3달러를 받았어요. 네. 네? 그러면 1달러가요. 지금 대략 북한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7,000원? 한 8,000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달러로 살 수 있는 건요. 쌀 1kg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고 배급 사회니까 간장, 고추장, 된장, 소금, 기름 뭐 이런 걸 다 국가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푸성기가 있어야 될 거고 하다못해 뭐 오리고기 한 조각, 돼지고기 두 조각도 있어야지 뭐 음식도 장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저 축복받은 도시 평양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이 지금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첨단 분야랄지 아니면 외국어를 잘해서 해외에 연수 가고 유학 간 그 젊은이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회의를 갖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수령 독재 체제 하에서 모든 것이 수령에 의해서 다 좌우되는 개인의 자유란 건 없고 그런데 사실 뭐 전무님도 중국 가보셨겠지만 중국 가보면 오히려 물질 문명은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화 될 정도로 열려 있단 말이죠. 네. 공산당 독재는 있어도요.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나와 보면은 소위 숨쉬기가 다르고 또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내가 갖게 되면은 자동차도 굴리고 좋은 옷도 사입을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북한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으로 그리고 많이 배울수록 또 핵심 계층의
집안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일수록 점점 더 수령 독재 체제에 대한 반항심과 그리고 불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일례로 좀 이런 겁니다. 그 2020년에 12월 20일 날 일본 대화태어장에서 그 조그마한 목선 하나가 잡혔단 말이에요. 네. 우리 해군이 가서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다음날 보내버렸어요. 북쪽에다가. 그 전부 다 죽었는데 그걸 봤더니 호위사령부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위사령부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이제 뒤로 계속 찾아봤더니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어커스 플러스 2 해갖고 그 영연방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에 모종의 저와 같은 그런 공작관 중에 누구가가 그 호위사령부에서 나와 있는 일반 무역회사 사장님을 포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포섭된 무역회사 사장을 통해서 이제 물건이 들어간 거죠. 돈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봤더니 우연찮게 그 스마트폰이 안에 위치 추적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게 발각이 됐대요. 네. 그래갖고 그걸로 시작을 해서 자꾸 해보니까 시작이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무슨 동양 무역 회사로부터 왔고 이게 호위사령부 사령관한테 또 정치원으로 뭐 재정격리부장 등등 해서 주요 핵심 그 당직자들이나 간부들은 다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핸드폰을 통해서 호위사령부니까 김정은이 주변을 갖다가 맴돌면서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두고 김정은이 재고용으로 보냈던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그걸 갖다 고문하고 또 추가로 하나 파악하게 되면 또 추가로 고문하고 이렇게 하다가 발생한 거는 2019년도인데 2019년도 그러니까 1년 정도 하다가 이 현장에서 그 만약에 김정은이를 제거해야 된다면 그 제거 임무를 해야 될 그 호위 총국 요원들이 이제 쫓기다 못해서 그 배를 타고 일본을 향해서 이제 도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잡혔던 배경도 보니까 김여정이가 직접 문재인과 당시 안보실장 정우영한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고 이들은 국방부 장관, 해구참모총장, 동해안 함대사령관한테 일사천리로 지시를 내려서 광개토 대왕함과 해경의 삼봉함 두 척이 가서 그 목선을 잡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보면은 엘리트 군인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엘리트 그룹이었지만은 그 독재 체제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거를 이제 그만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김정은 제거 작업에 참여했다가 그런 비참한 채로 맞았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들은 정말도 운이 없게 문재인 정부 하에 대한민국을 만났기 때문에 그대로 강제로 북송을 시켰고 심지어 우리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삶을 마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엘리트층의 탈북은요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네. 북한을 벗어나면 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진했고 글쎄요. 북한의 네. 의도에 네. 너무 쉽게 말려든 게 아닌가. 무엇보다도 네. 국민을 네. 배 굶게 하면은 네. 가장 큰 죄악이거든요. 그럼요. 무엇보다도.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 정권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그 남북의 어떤 그 시각적으로 보면은 네. 어둠과 밝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압록강을 기점으로 두만강 기점으로 네. 이 건너편을 보면은 네. 역시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일반 주민들은 배고파서 중국으로 가면은 네. 일단 먹을 게 있으니까 네. 북한보다 나은 것이고 네. 네. 이 깨어있는 엘리트들은 네. 이거 먹을 거는 뭐 어느 정도 먹겠습니다만은 네. 이 대한민국의 위상 네. 이런 측면에서 또 많은 걸 또 깨닫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리일규 참사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제 쿠바에서 그랬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된 건데 네. 어디에서 왔습니까? 네. 노스입니까? 사우스입니까? 네. 네. 본인은 사우스라고 답하고 싶었다는 거죠. 아. 예. 남쪽에서 왔다는 거를.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은 못하고 네. 이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네.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긍지라고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자부심이라는
네.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네. 국가의 위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해야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예. 그런 지점에서 네. 안에 있는 북한 국민들은 주민들은 쫄쫄 굶고 있고 물론 이제 일부 뭐 잘 사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예. 좀 잘 먹고 있는 곳도 네. 있겠습니다만은 외부에 나가 있는 엘리트들은 국가의 위상 때문에 상당히 네. 천대받고 이제 네.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네. 이 오고 싶어도 잘 오지도 못해요. 일부. 왜? 그렇죠. 네. 그나마 최근에 좀 약간 그 이 문호가 열렸습니다만은 인질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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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이 북한에 있다 보니까 네. 제대로 나올 수도 없고 네. 리일규 참사는 이제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 그 부모님 돌아가셔서 네. 그런 큰 부담이 없으니까 음. 자식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